초등학생들 아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조금만 더 크게 해서 할렐루야. 아멘. 봤죠? 중고등학생들 한번 합시다. 자, 준비.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다시 할렐루야. 아멘. 오늘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먼저 공부하기 전에 우리 대학 어드미션 레터가 또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제모가 애나버에서 어드미션이 왔는데, 이번에 UC 데이비스에서 왔습니다. 제모 어디냐? 일어나봐라. 우리 현재모 일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TJS의 드러머 남지훈 지훈이 지난주에 그 NYU 어드미션 제가 소개했는데, 이번에 노스 이스턴 유니버시티 시애틀이 아니라 시애틀의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두 군데서 왔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한 명 더 왔는데 김성현이도 그 시애틀의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유럽에서 왔습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톨스토이 참회록은 톨스토이의 삶을 전반기 작가로서의 톨스토이입니다. 후반기 사상가 혹은 어떤 무브먼트를 하는 총화운동가로서의 톨스토이를 구분짓는 생의 역사적 전환점을 이루는 저서가 참회록입니다. 톨스토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됐죠. 그리고 쓴 소설이 그 유명한 지난주에 소개한 부활입니다. 레저렉션.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참회록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참회록은 책이 몇십 페이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한 번은 읽고 넘어가야 될 저서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유명합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필적할 만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정말 끝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토해낸 작품이 참회록입니다. 이 참회록을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해야 돼요. 우리 초등학생만 하고 얘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나는 왜 사는가? 질문이 너무 어렵지. 고3들 고3 손 들어봐요. 다 어디 갔나? 자, 고3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다들 늙어가지고 이제 목소리 잡는. 나는 왜 사는가? 네, 옆에 친구 보고 좀 물어봐. 너 왜 사냐고. 너 왜 사냐고 물어봐. 진지하게. 이럴 때는 피해서 그러면 안 되고, 너 왜 태어나냐고 막 그러지 말고 왜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옆에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너 왜 사냐?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대답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찾는 겁니다. 자, 다 물어봤어요? 자, 나는 왜 사는가? 너는 왜 사는가? 우리는 왜 사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사는가, 또 친구들한테 너는 왜 사니, 그리고 우리는 왜 사는가, 이 공동체적으로 이 질문을 던져놓고 그리고 이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답은 늘 바뀔 수도 있어요. 자주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에 대한 답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실존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것. 살아있으나 죽어서. 이 질문에 답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자, 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초등학교 버전이야. 어느 날 나그네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숲속에서 무서운 사자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나그네는 막 도망가서 숨을 곳을 찾다가 마치 우물이 하나 있는 걸 발견하고 우물 속으로 헐레당 뛰어들어갔어요. 저기 숨을 살겠지. 근데 우물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맨 밑에 보니까 용이 한 마리 입을 탁 벌게 야와서 와나. 배고픈데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유 큰일 났네. 그래서 마침 그 우물 벽에 있는 나뭇가지가 있어서 나뭇가지 두 손을 꼭 잡고 매달려 있었어요. 여기까지 갔나?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가면은 무서운 사자가 어흥하고 있고, 내려가자니 용이 입을 딱 벌리고 배고픈데 어서 와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나뭇가지를 꼭 붙잡고 있는데 힘이 점점 빠졌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나뭇가지를 검은지 하나 하얀지 하나 오더니 나뭇가지를 싹싹 갉아먹는 거야. 야 이거 큰일 났어. 이 나뭇가지 부러지면 이게 용 입속으로 쑥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 자, 그런데 중요한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자, 이제 나뭇가지는 곧 끊어질 것이고 그러면 죽는 거야. 그런데 이때 마침 나뭇잎에 꿀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한 이 나그네는 무엇을 하느냐? 그 혓바닥으로 꿀을 핥아먹어. 이것이 톨스토이의 우리의 실존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뭘 하고 있어요? 꿀을 핥아먹고 있는 거야. 초등학생인데 너무 참 사랑스러워. 꿀을 핥아먹고 있어.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곧 죽을 것도 모르고 곧 죽을 건데도 달콤한 꿀에 현혹되어서 그 꿀을 핥아먹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자, 톨스토이 참회록에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도박을 해서 많은 돈을 잃었고 농민들이 땀을 흘려가지고 수확한 농산물 그걸로 맨날 놀고 먹으면서도 농민들이 잘못하면 그걸 처벌하고 자기 권한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늠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기만절도, 만취, 폭행, 살인 등 내가 하지 않는 죄악은 거의 없었다.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톨스토이가 왜 위대하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 이걸 회개했기 때문에 위대한 거야. 자, 여러분 훌륭한 사람, 나쁜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훌륭한 사람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 그럼 사람들이 듣고 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근데 정말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람들이 안 보는 데 가서 모르게 죄를 다 지어. 그리고는 자기는 나 죄 안 졌어. 어휴, 어떻게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냐고. 다른 사람 보고 막 저 사람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막 흉보고 욕하고 막 소문내고 쟤 알고 보면 나쁜 애야. 자기는 시침이 쭉 되고 나는 전혀 그런 적 없어. 이게 더 나쁜 사람이야. 톨스토이가 왜 위대하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성찰하는 삶. 성찰하는 삶. 반성하는 삶.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참회록의 주제는 이겁니다. 내가 왜 오늘 여기에 살고 있느냐는 거죠. 이 참회록을 쓸 때 이 톨스토이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집안의 이 들보, 그러니까 이 목을 낼 수 있는 이런 이렇게 거치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없애버렸어. 이게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훌륭한 모습이잖아요. 정말 아름다워 보이죠. 남자가 멋있을 때 열심히 일할 때 이게 늘 자살 충동을 일으켜가지고 집안에 있는 총을, 사냥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총을 다 없애버렸어. 왜? 혹시 자기가 충돌해서 죽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게 바로 이 참회거리. 나는 왜 살아있냐. 자, 여러분, 알베르트 까미의 이방인이 유명한 작품이죠. 까미의 또 다른 작품이 시디푸스 신화인데 거기 첫 페이지를 읽으면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너는 왜 자살하지 않냐? 초등학생은 빼고, 우리 중고등학생만. 초등학생은 너무 어려워. 하지 말자. 중고등학생은 옆에 친구한테 물어봐. 사랑하는 눈빛으로 막 째려보고 빨리 죽으라고 이런 표정 말고, 사랑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너는 왜 자살하지 않냐 물어봐. 자, 시작. 빨리 죽으라고 무슨 표정을 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왜 자살하지 않는다? 지금 오늘을 사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 그건 내가 왜 자살하지 않고 살아있느냐.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자살하지 않고 살아있어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죽지 않고 오늘 살아있어야 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김성현. 네. 스탠드 프리즈. 너 왜 안 죽고 살아있어? 나는 성인이 졸업하면은 내가 누구를 보고 설교를 해야 될지 난 벌써부터 고민이 돼. 내가 무슨 나무로 설교해야 되는지. 성인 졸업하지 말고 좀 3년만 더 다녀라. 나를 위해서. 야, 김선, 예? 너 왜 안 죽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거지. 왜 너 살아야 돼? 자살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란 말이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해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선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두 가지. 잘 들으세요. 자, 첫째는 뭐 하나님께 영광이겠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 연구할 만한 소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박수. 이게 이제 교회 다니는 우리 기독 학생들이 아주 모범답안이야. 여러분들 혹시 누가 물으면 이게 성경이 좀 대답하면 돼요. 이게 모범답안이에요. 잘 필기해가지고 잘 읽어.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두 번째, 제가 인생을 살면서 목숨 바쳐 해야 될 일이 중요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연구해야 될 일도 많고요. 해야 될 일도 많고요. 그 해야 될 일,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성현이는 사는 거예요. 그게 존재의 의미. 여러분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무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 허무를 극복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질문을 늘 해야 되겠어요. 톨스토이는 지금 인생의 후반부에서 그 질문이 너무 자신을 무겁게 했어요. 그래서 늘 자살 충동. 내가 과연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느냐. 나같이 참 나 같은 사람이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뭘 이 역사에 러시아 농민들을 위해서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뭐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데 내가 꼭 살아야 되느냐. 뭐 그런 갈등 속에서 늘 자살 충동을 일으킨다. 참여를 통해서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뭐 인생의 길을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이 험한 인생,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말 내가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톨스토이는 늘 자살 충동을 일으켰는데,
근데 내가 꼭 그래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톨스토이가 사람이 사는 몇 가지 방법,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몇 가지 설명하고, 첫 번째는 이 무지와 무식의 방법, 그냥 무식하게 사는 방법이 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뭐 그냥 사는 거야. 왜? 그냥 태어났으니까. 너 왜 밥 먹니? 아, 그렇지. 그냥 배고프니까.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대답되잖아요. 참. 그냥 배고프니까 밥 먹고, 졸리니까 자고, 아침 됐으니까 일어나고, 그냥 학교 가야 되니까 가고,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야단치니까 공부하고, 뭐 대학 가라니까 그냥 가고, 장가 가라니까 가고, 애 낳으라니까 애 낳고, 그냥 죽으라니까 죽고. 이게 그냥 톨스토이가 말하는 첫 번째 인생이에요. 그냥 무식하게 살다 죽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응? 우리 초등학생 애기가 말한 것처럼 그냥 밥 먹고 그냥 살아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인생의 길이 있어요. 아, 나는 왜 사냐? 아, 세상에 너무 쾌락이 너무 많아. 즐거운 일이 너무 많아서 먹는 것도 좋고, 노는 것도 좋고, 춤추는 것도 좋고, 그 버닝썬에 가서 번아웃이 될 때까지 지랄 발광도 한번 떨면 좋고, 지옥 가기 훈련. 뭐 지옥강 그러잖아요. 지옥강 유황불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팔딱팔딱 이렇게 춤춰야 되는데 찬이게 춤 잘 추더구만. 다음번 특성 시간에 찬이게 한번 워시 댄싱 스페셜 무대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찬이 춤은 이 천국춤이야. 고급춤. 지옥춤, 버닝썬에서 번아웃 될 때까지 지랄 발광하는 거. 그럼 이거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살아야지 왜 죽습니까? 아깝게. 먹는 거.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뭘 주로 해요? 맛집. 나는 인생에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들 나는 쓰레기 천적이거든. 아니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러는 거지. 뭘 맛있는 걸 찾아다닌다 무슨 뭐 지금 뭐 로마 대로 황제야. 로마가 망할 때 귀족들 어떤 줄 아세요? 맛있는 거 차려 먹고요. 노예들은 먹을 것이 없는데 노예들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음식 만들어 아침부터 먹어 저녁까지. 그리고는 배불러서 못 먹으니까 손가락부터 토해. 그리고 또 먹어. 그래서 로마가 망하는 거야. 쾌락주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이런 쾌락을 쫓아서 산다는 거야. 내가 맛집이나 검색하래. 어디가 맛있대? 그러면 또 어디 커피가 어디가 맛있대? 그러면 쭉. 나는 맛있다는 커피집 가보면 맛있는 커피를 내가 먹어본 적이 없어.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김솔, 우리 김 팀장이 아침 내려준 커피가 제일 맛있지. 맛집 찾아다니지 좀 마세요. 아, 그냥 있는 거 먹고 사세요. 그리고 우리 성현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중요한 일들을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좀 고민하고 여기에 시간과 열정과 청춘을 투자하고 이래야지. 이 정도만 하시죠. 이런 데 자꾸 쓸데없이 이 사람 열내. 세 번째 방법. 현실들, 맞아. 산다는 건 말이야. 너무 허무한 거야. 그게 삶은 그래. 그냥 죽자. 내가 살면 살수록 죄만 자꾸 지고. 내가 젊었을 때 참 그랬어요. 나는 고등학교 때 일기를 없앤 지가 한 10년 정도 되는데 이사다니다가 내가 40대 중반까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일기 제가 가지고 다녔어요. 이사짐 싸고. 가끔 봤어요. 40 넘어서도. 자살에 대한 얘기가 많았어요. 내가 왜 사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늘 수면제 모으는 얘기 이런 거 참 가르치면 안 되는데. 늘 이 자살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 글들이 이 책에 많았어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살아야 될 가치를 모르겠어. 그 삶은 뭐하냐? 그 열심히 공부해. 그 뭐 취직해. 그것도 취직해서 뭐 장가하고 애 낳고. 그 애 낳으면 뭐해? 이 험한 인생에 또 애까지 또 험한 인생 살아. 뭐 이게 뭐냐? 먹고 자고 늙어서 고통스럽게 병들어서 사람들 추하게 늙어가지고 괴롭게 고통하다가 또 죽어서 묻혀요? 그럼 누가 기억하냐면 아무도 기억 안 해. 잊혀져 버리면 끝나는 거야. 얼마나 험하면 이 험한 인생을 내가 꼭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 됐어요. 이 허무한 인생을, 이 허무함이 너무 고통스러워. 이 허무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뭐냐? 자살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가치가 있는 삶을 살기도 어렵고,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도 어렵고. 네 번째가, 톨스토이가 자신이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이 솔로몬의 심정으로 사는 거다. 헛된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간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이 헛됨을 온 몸으로 끌어안고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성찰하는 삶이 나오고,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나오고, 반성하는 삶이 나오고, 오늘은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무가치해서 죽고 싶은 정말 고통스러운 밤도 지내고, 그러면서 인간이 인간 되어간다는 것이고, 존재의 가치가 점점 더 생겨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쓰레기로 살다가 죽는다.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자기가 쓰레기처럼 살고 있는데도 쓰레기인 줄 모른다는 것이 더 비참하다. 정말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어요.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데 보다 쓰레기처럼 살아. 그런데 자기가 쓰레기인 줄 몰라.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단독자로 고독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고통스럽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학문의 전당에 와서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야. 문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사회과학, 자연과학도 좀 공부하고, 성경만 보지 말고 성경을 우선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 자연과학도 보고 철학도 좀 공부하고, 톨스토이도 공부하고 도스토옙스키도 공부하고 까미도 공부해서 나는 왜 자살하지 않고 오늘 살고 있느냐? 너는 왜 죽지 않고 살고 있느냐?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에 정말 가치가 있느냐? 이런 고통 속에 울부짖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하면서 고통 속에서 내가 오늘 살아야 될 이유를 찾고 발견하고, 그런 뼈아픈 성찰의 삶을 살아갈 때 요만큼이라도 가치를 창출하고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쓰레기 같은 인생 속에서 쓰레기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쓰레기 속에서 진주를 건지라는 마음으로 요만큼이라도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했어요. 솔로몬의 방법으로 이 헛된 인생을 헛된 인생이라고 알지만, 내가 이 세상에 정말 그렇게 무의미한 존재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겸허하게 인생길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삶의 길이 뭐냐? 헛됨을 깨닫고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자, 해석이 잘 됐죠? 이해했죠? 세린이 이해했지? 우리 할아버님이 원로 목사님이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내 사모님하고 부모님이나 손녀딸을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세린이 사진 내가 가끔 보냈죠. 세린이 모르게 할아버지한테. 그러면 이 목사님 우리 손녀딸 사진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답장이 또 오셨어요. 그 어르신이 독수리 탑법으로 폰을 치셔가지고 얼마나 훌륭하신지 모르겠어요. 그 연세에 보통 문자도 못하는데 카톡도 다 하시고. 자, 그럼 이 험한 인생 속에서 이 허무함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발버둥 치면서 이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치를 창출해서 살아가는데, 이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이 뭐냐? 자, 따라서 합시다. 신을 구하며 살라. 좀 더 크게 신을 구하며 살라. 그렇지. 하버드 갈 거야, 하버드. 할렐루야. 봐봐니. 바로 교장 선생님 훌륭해지잖아, 바로. 저렇게 훌륭한 선생님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만 합시다. 신을 구하며 살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네? 우리 초등학생들 보니까. 그리하면 신이 없는 생활은 없어질 것이다. 자, 그리하면 신이 없는 생활은 없어질 것이다. 사이비 교주되는 것 같다.
이상하지 않지? 이 분위기 좋대 지금. 자, 이 톨스토이의 삶에 대해서 한 학기를 설명해야 될 그런 내용들인데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톨스토이는 크게 얘기해서 후반기를 평화 사상가로 살다 죽었습니다. 첫 번째, 모든 폭력을 거부했습니다. 자기 방어를 위한 폭력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폭력도,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는 폭력이라도 나는 폭력으로 맞서면 안 된다.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죽일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정당 방위까지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비폭력 무저항주의의 오리지널, 이 바로 톨스토이. 깐디가, 마하트마 깐디가 톨스토이 이 사상에 깊이 심취하고 배워서 인도에서 비폭력 무저항주의, 아힘사 운동을 벌였던 거예요. 그래서 깐디는 늘 톨스토이를 잘합니다. 그리고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레닌도 논문을 써요. 평화사상가 레드 톨스토이. 레닌이 논문을 써가지고 그 논문이 또 유명한 논문.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 톨스토이 선생님이에요. 내가 혁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톨스토이 선생님의 이 평화의 사상이었어요. 그 위대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상을 배웠기 때문에 볼셰비키 혁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 그렇게 레닌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거예요. 모든 전쟁, 자기 방어적 폭력까지도 거부한다. 군대, 경찰, 모든 사법기관 등을 폭력 집단으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납세를 거부해요. 왜? 세금 내면 그 세금 가지고 군대 유지하고 경찰 유지해가지고 힘없는 농민들 잡아다가 패고 감옥에 가고. 그러니까 세금 내면 안 돼요. 병역 거부합니다. 군대는 뭐냐? 형제를 죽이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곳이고 형제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는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역을 거부해야 됩니다. 육식을 거부합니다. 채식주의자들. 왜? 육식은 살생과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라는 거죠. 저도 그래서 요즘 톨스토이를 공부하면서 고기 먹을 때보다 좀 미안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큰 소가 있었어요. 황소가. 나중에 졌어도 한 20마리 키워서 소들을 내가 많이 키우고 살았는데 가끔 내가 고독할 때 혹은 힘들 때 그럴 때 가끔 갑자기 이 황소의 큰 눈이 크거든요. 황소들이 큰 눈망울이 생각나. 내가 지난번 시를 하나 썼을 때 거기에 황소의 눈망울이 어머니 내 인생에 내 감성의 저 밑바닥에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황소의 그 듬직한 걸음걸이, 그 우둔한 몸짓, 어리석기까지 한 온순함, 착함,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 황소의 그 숭고한 헌신, 이런 것들이 늘 저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가끔 그런 생각인데 고기를 먹다 고기를 먹어야 돼. 요즘 내가 그래서 좀 이 뉴트리셔널을 연구하는 전문가한테 물어봤어.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는데 꼭 이 프로틴 보충, 운동을 하는 사람은 꼭 프로틴을 보충해야 되거든요. 근데 꼭 이것을 육식을 통해서만 해야 되느냐 물어봤을 때 아니라는 거야. 단백질이라는 것이 오히려 또 적당히 나이가 들면 콩이나 채소를 통해서 섭취되는 단백질이 더 건강에 좋고 단백질을 더 훌륭하게 공급해 줄 수 있다. 이게 영양학적인 연구 결과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채식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프로틴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저 자꾸 요즘 좀 훈련하고 싶어요. 채식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가급적이면 채식을 하시죠. 왜냐하면 육식을 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게 먹잖아. 나는 어디 식당 가면 시골 식당 가면 게를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모임이 있어가지고 시골에 가면 식사를 하면 내가 화가 나. 왜 저 게를 묶어놓느냐. 그럼 가끔 우리 이제 동료들이 그런 얘기해요. 나는 좀 왜 게를 묶어놓는지 이해가 안 된다. 게를 풀어놓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한마디 해. 그러게 말이야. 풀어놓으면 더 맛있을 텐데. 이게 한국 문화야. 소 방목하면 더 맛있다고 방목해 키우잖아. 게는 풀어놓는다고. 근데 그거를 왜 우리가 게를 먹는 문화가 생겼냐면은 그건 지금은 합리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먹고 살 것이 없는 수격 시대입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먹이사 푸드웨이잖아. 이 먹이사슬에 의해서 내가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